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전주 성매매 집결지인 선미촌이 문화예술촌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매매는 여전하고 성매매 여성들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풍선 효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전북을 찾아 선거 유세를 펼쳤습니다. 심 후보는 될 사람 몰아주기를 견제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도내에서 처음으로 미세먼지 원인을 분석한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측정소 탐만하면서 현실과 동떨어진 엉뚱한 분석을 내놔 빈축을 샀습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대체로 흐리고 밤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전주 성매매 집결지인 선미촌이 문화예술촌으로 서서히 변모해가고 있습니다. 공원 조성이 완료되고 다음 달부터는 입주 작가들의 작품 활동도 이어진다고 합니다. 이경희 기자입니다. 음산한 유리방 너머로 작은 공원이 생겼습니다. 조그마한 오솔길을 따라가다 보면 넉넉한 아름드리 나무 둘레로 쉴 수 있는 의자도 마련됐습니다. 허술한 미닫이 문에 다닥다닥 붙은 좁은 방은 집장촌의 오랜 흔적을 고스란히 품고 있습니다. 인권이 유린된 아픈 공간이지만 허물지 않고 기억의 공간으로 남겨뒀습니다. 많이 깨끗해지고 훨씬 예전보다는 공원이 생김으로 인해서 없어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 것 같아요. 대표적인 전주 성매매 집결지인 선미촌이 문화공간으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공원 2곳이 완성됐고 시가 매입한 업소에는 다음 달부터 예술가들이 거주하며 창작 활동을 벌이고 결과물도 전시할 예정입니다. 강제 퇴출이 아닌 예술 활동을 통해 선미촌 스스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겁니다. 실제 재생 계획을 세운 지 2년 만에 성매매 업소의 수는 절반가량 줄었습니다. 인권, 문화, 예술을 통한 점진적 정비를 해서 지역 주민이나 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문화예술을 이식하며 점진적인 변화를 택한 선미촌의 달라질 모습에 시민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선미촌에 변화가 있는 건 분명하지만 성매매는 여전히 성행 중입니다. 또 선미촌 성매매 여성들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풍선 효과도 나타나고 있어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박연성 기자입니다. 시청을 마주한 선미촌 골목길. 붉은 불빛을 밝히는 밤이면 여전히 불법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와. 기다려봐야죠. 서비스 좋아, 여기 와. 같은 시각 남부시장 인근 또 다른 성매매 장소인 선화촌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업주들은 도심 재생 이후 선미촌 여성들이 이곳으로 흘러들어오고 있다고 귀띔합니다. 요즘 선미촌에서 안 나와요? 일주일 안 나오냐고? 네. 왔다 가도 가고 있어요. 최근엔 원룸과 오피스텔 등 주택가까지 성매매가 파고들면서 도내 성매매 단속 건수는 지난해 1000여 건에 이르는 등 매년 늘고 있습니다. 시의 정책이 성매매 시장 축소보다는 단순한 이동에 그치거나 음성화되고 있는 겁니다. 전주시는 최근 성매매 여성의 자립을 돕기 위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조례 제정으로 선미촌을 폐쇄 정비함에 있어서 성매매 피해자에 대하여 탈성매매 및 자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조례는 정부 협의를 거쳐야 해 예산 확보는커녕 실제 시행이 가능한지조차 모르는 상황입니다. 성매매 집결지의 재생이나 공원화도 중요하지만 성매매 자체를 줄이는 적극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전주시는 장기적으로 선화촌까지 정비해 나갈 방침이지만 실효성을 거두려면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전북도의회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가 가시화되고 있는데 정부가 대우조선소에만 예산과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며 정부의 입장 변화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이들은 정부와 산업은행이 지역 불균형적인 유조선 배정 계획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대선 후보들도 군산조선소 살리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어제 전북을 방문해 선거 유세를 펼쳤습니다.
될 사람 몰아주기를 견제하며 보수 세력은 물론 야권 후보 비판에도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안철수, 문재인 후보와 마찬가지로 대학가를 찾은 정의당 심상정 후보. 민주당이나 국민의당에 비해 인파는 적었지만 20, 30대 지지자들의 호응은 뜨거웠습니다. 시 후보는 상속 증여세로 거친 돈을 청년들에게 나눠주자는 청년 사회 상속제 등 청년 관련 공약을 내놨습니다. 사회에 나가기도 전에 2천만 원씩 빚장이가 되는 이 대한민국 사회를 갈아엎을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심상정 후보는 전주 모래내 시장에서도 유세를 펼쳤습니다. 홍준표 후보의 성범죄 모의 논란에 대한 비판으로 포문을 연 심 후보는 문재인,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도 날카롭게 각을 세웠습니다. 정책에 있어서 매사 도망갈 뒷문 하나 열어두고 말펀치만 세게 날리다가 결국은 새누리당 핑계대고 꼬랑지 내리고 그렇게 해왔어요. 또 전북도민들이 그동안 정권 교체를 위해 될 사람에게 표를 몰아줬지만 삶이 바뀌지 않았다며 사표 걱정 말고 정의당과 심상정을 선택해야 차기 정부의 개혁성이 담보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될 사람 밀어줘서 된 사람 도대체 대한민국 어디로 이끌었습니까? 뭘 바꿨습니까, 여러분? 심 후보는 새만금 사업에 대해서는 해수 유통을 주장했고 전북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데 대해선 기후정의세 신설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전북 지역 무소속 시군의원 3명이 국민의당에 입당했습니다. 이완구 전주시의원과 박천호, 김영대 부안군 의원은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철수 후보가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할 수 있다고 판단해 국민의당에 입당해 힘을 보태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반도 평화 실현과 남북관계 개선을 요구하는 전북도민 평화선언이 열렸습니다.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전북본부는 어제 기억의 광장에서 집회를 갖고 대선 후보와 각 정당이 촛불 민심을 받들어 남북 합의 계승을 촉구했습니다. 선언문에는 6.15 공동선언 등 남북 합의 계승과 개성공단, 금광산 관광 등 남북 교류 재개, 그리고 사드 배치 즉각 중단 등이 포함됐으며 서명에는 12,0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전북에서 처음으로 미세먼지의 원인을 분석한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측정망의 위치 탓을 하는 등 현실 인식이 아니한 데다 전문적인 분석이 부족해 겉핥기식 조사에 그쳤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하늘을 온통 뿌옇게 만드는 미세먼지. 전북은 전국에서 3번째로 미세먼지가 많아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북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 미세먼지가 높지 않다는 엉뚱한 용역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실제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지 않은데 전북은 다른 지역과는 달리 측정소 주변에 공장이 많아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온다고 분석했습니다. 도민들이 체감하는 것과는 한참 다른 아니한 현실 인식을 보인 겁니다. 배출되어지는 장소에서 근접해서 측정망이 설치되어 있다가 보니까 상대적으로 높게 측정이 되어지는 부분들은 전라북도 입장에서는 조금 더 억울한 측면이 있다. 미세먼지의 원인으로는 70%가량은 중국발이고 나머지가 도내에서 만들어지는데 도내 요인은 공장이 절반을 차지했고 서부권의 낮은 지형적 특성과 밀집된 도로망 등이 꼽혔습니다. 하지만 미세먼지 요인이 기존에도 제기됐던 문제들이어서 용역이 기대치를 밑돌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충청도의 화력발전소 등 다른 지역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 등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없이 측정소의 위치 탓만 하며 성급하게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서해안의 대규모 화력발전소 단지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단순하게 측정소의 위치 그리고 정체성 기류라고 보기에는 이 용역조사가 미흡했다라고. 문제가 지적되자 전북보건환경연구원은 예산과 시간이 부족했다며 정밀조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서남대 인수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서울시립대와 삼육대 인수 방식 차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립대는 학교 정상화를 위해 800억 원을 투자하고
의학과 농생명학 분야로 특성화한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구성원들의 70% 가까운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삼육대도 10년간 1,650억 원을 투자하는 계획이지만 의대만 존치시키고 남원 캠퍼스는 별도 활용 방안을 구상하겠다는 방침이어서 구성원들의 반발이 큰 상황입니다. 인명피해가 큰 대형 차량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차로 이탈 경고장치 장착이 의무화될 전망입니다.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교통안전법에 따르면 차량 길이가 11m가 넘는 승합차와 차량 중량이 20톤을 초과하는 화물차, 특수자동차는 오는 7월부터 차로 이탈 경고장치 장착이 의무화됩니다. 대상 차량이 장착을 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입니다. 신혼부부의 평균 자녀 수가 채 한 명에도 그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자녀가 없는 부부도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2015년 11월을 기준으로 결혼 후 5년 이내 도내 신혼부부 4만 5천여 쌍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평균 자녀 수는 0.94명에 불과하고 자녀가 아예 없는 경우도 29.9%에 달했습니다. 임실군이 치즈 테마파크를 4계절 내내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대표 관광지로 육성합니다. 순창구는 지역의 건강 산업을 활용해 독특한 힐링 공간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 소식 정태우 기자입니다. 임실군은 오는 2019년까지 61억 원을 들여 치즈 테마파크와 주변 관광지에 대한 관광 인프라 확대 사업을 추진합니다. 임실군은 치즈 테마파크에서 어린이 음악 페스티벌과 임실 치즈 공예 체험 등의 행사와 함께 물꽃 바람의 정원과 긴 의자의 길 등을 조성하는 테마 사업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임실 치즈 테마파크를 4계절 내내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차별화되고 특화된 관광명소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순창군이 건강장수연구소 인근 산림욕장 내에 숲속 치유 명상센터를 조성합니다. 명상센터는 자연 속에서의 명상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도모하고 스트레스 등을 치유하는 공간으로 오는 10월쯤 완공되면 의농업 체험관과 식문화 체험관 등의 치유 프로그램이 연계돼 운영됩니다. 숲속 명상을 통해서 몸과 마음을 힐링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주군 분안면에 음식점과 체험장으로 활용될 슬로푸드 거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거점센터에서는 지역 농산물과 천연 재료로 만든 음식을 맛볼 수 있으며 직접 고기를 잡아보는 철렵 체험과 주변 야산에서 토종모루와 다래 등을 채취해 볼 수도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길거나 가장 무거운 기네스급 곤충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특별 전시회가 다음 달 부안 누에타운에서 열립니다. 부안 오복 마실 축제와 연계되는 곤충 특별 전시회에서는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곤충 147종, 187마리를 선보입니다. 부안 누에타운은 사시사철 언제라도 살아있는 누에를 관찰하고 체험할 수 있는 전국 유일의 과학관이며 양잠 산업의 발전상과 추억을 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재 씨가 전남 완도군과 자매 결연을 맺고 상호 협력을 통한 공동 발전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양 기관은 농특산물 직거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 증진을 약속하고 김재 씨가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 해양 산업에 대해 완도군이 인적 물적 자원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정태호입니다. 성폭행 혐의로 파면된 전 도청 인권 담당 공무원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지난해 술을 마신 뒤 모텔에서 20대 여대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던 49살 A씨에 대해 성폭행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정황이 많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성폭력 예방치료센터 등 시민단체는 수사 결과에 깊은 유감을 나타내며 재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익산경찰서는 음주 단속을 피하려고 경찰관을 매단체 도주한 38살 이모 씨를 특수공무 집행 방해치상 혐의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1일 밤 10시 반쯤 익산 부송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을 차에 매달고 30m가량 내달려 다치게 한 혐의입니다.
오는 6월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를 앞두고 음식점과 숙박시설의 위생관리가 강화됩니다. 전라북도는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무주군 내 음식점 225개소와 숙박업소 145개소에 대한 시설 점검을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이와 함께 음식점과 숙박업소 시설 개선과 다국어 표기 메뉴판, 위생복을 지원하고 대회 기간 점검도 강화합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제18회 전주국제영화제가 모레부터 열흘간 전주 영화의 거리 일대에서 개최됩니다. 최고의 명창들이 펼치는 판소리 5바탕의 멋 공연이 오늘부터 닷새간 우진 문화공간에서 열립니다. 전주 시립합창단은 내일 덕진예술회관에서 그동안 주목받았던 명곡들로 구성된 기획 연주회를 갖습니다.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은 내일 동학농민혁명 기념관에서 정읍시립농악단 초청 공연을 갖습니다. 추억의 포크 음악을 즐길 수 있는 윤형주, 김세환의 듀엣 콘서트가 내일 완주 문예회관에서 열립니다. 동학혁명 제123주년을 맞아 오늘 고창군 무장공읍면 일대에서 무장기포 기념제와 무장읍성 축제가 열립니다. 세계 펭귄의 날 기념 행사가 오늘 익산 속리문화예술회관에서 있습니다. 전주시 열린시민강좌가 오늘 시청 강당에서 정혜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강연으로 마련됩니다. 전주시립효자도서관은 오늘 대통령의 글쓰기인 저자인 강원국 작가 초청 특강을 진행합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생활교육센터는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재창업 패키지 교육생을 신청받습니다.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대체로 흐리고 밤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내일까지 5mm 미만이며 낮 최고 기온은 전주 23도, 무주 22도, 김제 21도 등 20도에서 23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고 해상에 당분간 짙은 안개가 예상돼 선박 운항에 주의가 필요합니다.